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지수가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고, 뭐 물론 지금 이제 공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지만 소위 얘기해서 신용 물량 쪽에서 로스컵 물량들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심리적이고 기술적인 변동폭이 좀 커진 부분들이지 추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영국의 FTSE 쪽에는 지금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SCI에 지금 아직까지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못하고 신흥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장 큰데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편입이 안 돼 있다는 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동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또 극복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는 MSCI에 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가능하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 물량은 더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18조 원에서 많게는 61조까지도 물량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달 MSCI 편입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지수 지지부진한 흐름들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가 6월달에 희망을 가지고 대응하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승,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BMT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BM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게 되면 어제였죠. 어제 1차 목표 가격을 좀 터치하고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뭐 추세적으로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뭐 BMT를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가장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떤 산업이겠습니까? 전방 산업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 전방 산업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랜트 쪽이랑 그리고 조선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던 매출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을 지금 거의 다 뭐 상반기에 거의 수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상황이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었죠. 그리고 특히 지금 피팅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디케락도 있고, 그에 대한 뭐 태강, 성강밴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저는 BMT라는 회사를 지금 이제 공략해 나가고 있고, BMT가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과 추세적으로 우리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고, 뭐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제 또 강하게 들어왔죠. 뭐 그렇기 때문에 BMT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좀 기대해보고 계속 홀딩해서 2차 목표 가격까지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진에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에어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좀 음봉을 좀 그리고 있고 마이너스 4%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기대해 주시고, 현재는 좀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음봉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수 상승에 있어서 항상 양봉만 나오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음봉도 나와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승의 일부분이다라고 좀 보시고 편안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리뷰를 하게 되면 한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성 의류 브랜드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고, 여성의 정장 브랜드 쪽으로 해서는 저는 뭐 잘 몰랐지만 여성분들의 또 얘기를 또 들어보면 또 한섬에서 만드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편안하고 그래도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브랜드 파워는 있다라는 얘기 좀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동사가 이틀 연속 주가 조정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손절을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한섬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2026년까지 산업부에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의류산업에 1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섬을 비롯해서 뭐 영어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신라섬유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뭐 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진 않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리뷰를 해드리고 좀 새로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그린플러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린플러스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가격이 16,750원입니다. 현재가 그대로 좀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장중에는 무려 뭐 10.4%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린플러스가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봤던 부분들이었고, 최근 들어서 보면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량이 거의 한 10만 주도 안 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지금 몇백만 주씩 지금 하루 거래량이 변화를 좀 주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봉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일봉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또 기대하면서 예측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거래량, 수급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추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죠. 제가 항상 이 시간대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무엇이다? 일단 일봉도 중요하고 이동평균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의 움직임입니다. 그 평균 수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 동사가 오늘 윗꼬리는 크게 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린플러스 그렇다면 왜 그린플러스가 앞으로 성장성과 기업의 실적 또한 좋아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인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린플러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친환경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동사를 보게 되면 동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알루미늄 쪽이죠. 알루미늄 원자재를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첨단 온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곡물 가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밀,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밑에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1975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0년까지 해서의 가격대에 따른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2005년 이후에 보게 되면 밀과 옥수수, 대두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가 아주 강했었죠. 강했는데 다시 한 번 더 2020년 들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농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죠. 경농도 있고, 조비도 있고, 효성 OMB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지금 현재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자, LME 시장에서 지금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LME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 보시는 것처럼 동사가 또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댔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물론 알루미늄만 오르는 것도 아니죠. 징크, 아연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여러 원자재들이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중에 알루미늄 또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사의 성장성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질문 사항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곡물 가격이 정말 뭐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농업 관련된 종목들에도 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 실제 다른 뭐 비료 관련된 종목이 이런 거 좀 차별화되는 게 이 스마트팜 쪽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이랑 이제 스마트팜용의 전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결국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망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기후 변화가 심하게 되면 더더욱인다나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비닐하우스라고 하죠. 비닐하우스 전체 시장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시장이 거의 99%입니다. 거의 99%고, 그리고 스마트팜 시장이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된다는 거, 시장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뭐 재미없지 않냐, 매출이 저조한 게 이유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저조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호주, 뭐 중동을 비롯해서 해외 수출 물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호주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대략적으로 뭐 80조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신선식품 쪽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매년 5천억이 넘는 R&D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가격은 2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목표 가격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